지금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5만원 지급은 확실해졌는데 문제는 지급 대상입니다.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 아니다. 선별로 줘야 한다.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애국심이 있고 정책에 관심이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현재 공식 이름인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진행사항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요. 의견 남겨주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정보 보시려고 그러면 빨리 구독 버튼 누르셔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런 기사가 뜹니다. 25만원 민생지원금. 자, 전국민 선별 지급? 전국민 25만원 받나? 이 대통령 보편과 선별 중에서 고심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뜨고요. 또한 여당에서 추경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이러면서 소상공인 회복 기회 제공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재정입니다. 얼마나 재정이 들어가는지 이걸 알아야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겠죠.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을 하면은 어느 정도 예산이 드냐면 요거 민주당에서 지난 2월에 추산해 본 겁니다. 얼마? 12조 8천억 원 정도를 들어갈 거다라고 추산을 해봤습니다. 자, 이게 팩트죠. 12조 8천억 원이 들어가는구나. 전 국민에게 하면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그렇죠? 자, 갈등 현황이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요, 이 소비 진작 효과를 이유로 전 국민 대상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는요, 세수 여건,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지급 방식과 규모에 대해서 여전히 숙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변수가 하나 생겼죠. 자,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그 인터뷰를 통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우선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 그때부터 분위기가 좀 다르게 변합니다. 정부가 선별 지급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는 시장의 관측이 예상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원래는 전 국민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전 국민 선별 이렇게 약간 이제는 나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에서 확인된 이번에 원내대표 선출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예가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분위기를 보아하니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전 국민 25만 원으로 지금 모여지고 있는 거예요. 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중앙일보는요, 1일 전입니다. 어제 세수펑크의 경기 부양 효과 적은데 딜레마 빠진 전 국민 25만 원. 그러니까 뭐야? 전 국민이냐? 선별하냐? 이게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같은 1일 전입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날짜 보셔야 됩니다. 같은 1일 전인데, 자, 기사가 이렇게 떠요. 민주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급도 검토 재정 여력 이러면서 선별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 이 1일 전입니다. 근데 같은 1일 전에 자, 마중물 전국민 25만원 지급 가닥.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뭐야? 전 국민에게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니까 같은 날짜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금 전 국민이냐 선별이 얼마나 지금 치열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결정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지금 이렇게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죠. 같은 1인절인데도 지금 기사가 서로 다릅니다. 어떤 데는 선별 지급 검토하고 있다, 선별 지급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또 어떤 데는 전 국민으로 되고 있다. 언론사마저도 지금 왔다 갔다 논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이 계속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전 국민으로 생각하십니까? 이제 선별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야, 예산도 없는데, 재정도 없는데 25만 원 꼭 줘야 돼? 안 줘도 돼?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뭐가 맞다에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한 거죠. 자, 현재 진행 상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기획재정부는요, 2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작업 착수했습니다, 지금. 2차 추경 들어가는 거고, 2차 추경에 민생회복지원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생회복지원금이 과연 나오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네, 바로 이거요.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지난 7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낸 그 민생회복지원금법 특별조치법이 있었습니다. 예,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있었거든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야당에서 민주당이 이거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없어졌던 법이에요. 예. 근데 이때 이제 민주당이 냈던 내용에 이 내용이 있어요. 실제 이게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앞에 보고 있는 이 민생회복지원금, 그때 나온 얘기예요. 이 이름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게 작년 7월에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처음 법안 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게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이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 아마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번에 25만 원에 나오면 아 이렇게 나오겠구나. 왜? 보시면 압니다. 잘 보세요. 그 당시 법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는 거부권 행사에서 없어졌던 법이에요. 통과 안 됐던 법. 자, 전국민 대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맞죠? 지금 이제 25만 원 나오는 거 추경 진행되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단 장기 해외 체류자도 있습니다.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금액은 중요하죠.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 원에서 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을 차등을 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전 국민에게 25만 원 주고요. 이 법에 따르면 25만 원을 주고 왜 35만 원이 나오냐면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수급권자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분들에게 플러스 10만 원을 더 주로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특별조치법에서는. 그래서 35만 원 이렇게 한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똑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25만 원을 전 국민으로 준다 그러면 10만 원 이제는 어려우신 분들에게 더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물론 이거는요 전 국민에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선별 지원 가능성도 있어요. 지급 이후 4개월 이내 상품권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받으면 뭐 해야 된다? 4개월 이내에 무조건 쓰도록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 아마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왜? 소비 진작 효과가 나오려고 그러면 이거를 지역 화폐로 받는 걸 써야 되거든요. 빨리 써야 소상공인한테 힘이 되고 돈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묵혀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조치법에는 4개월 이내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무조건. 받았으면 4개월 이내에 다 써야 돼. 소비 진작을 위해서. 자, 현역병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4개월 안에 못 쓰잖아요. 단기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1인당입니다. 1가구당 25만 원이 아니라 1인당 25만 원이거든요. 그럼 4인 가구는 1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역병도 받겠죠. 당연히 국민인데. 자, 이런 분들은 지급일로부터 2년 내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게 작년 7월에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냈던 특별조치법,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입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추경안이 된다면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대상자를 설명해 드렸었고요. 오늘은요, 내용. 이번에 나오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이제 생각이죠. 우리 구독자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 정보 보실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 이름이 작년에 민주당이 법안 내면서, 물론 그 당시에 행정부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그 법을 이제는 통과 안 된 거죠. 그래서 시작한 거구나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2차 추경에 25만 원 확정이 거의 확정이잖아요, 사실. 예. 안 나올 수는 없죠. 지금 다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일단 이번에 무조건 나오긴 나오는데 그럼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그리고 가장 지금 논란이 뜨거운 게 전 국민이냐 선별이냐. 선별이면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선별되면 어떻게 된다? 소득하위 80%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요. 모르겠어요. 기자들이 제 영상 보고 하는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그랬더니 이거 보도가 됐습니다, 실제. 예. 그 기사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70에서 80% 소득하위. 근데 제가 봤을 땐 소득하위 80%. 예. 여러분 제일 먼저 아셨잖아요, 그죠? 만약에 선별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전 국민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요런 상태에 있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떠십니까? 전국민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선별로 가야 될까요? 선별은 소득하의 80% 될 거고, 그럼 어떤 게 더 나을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시간 되실 분들만 남아 계시는 거죠. 자,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제 경희대 강의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우리 처음 구독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다. 지금부터는 이제는 여정 가족님들, 구독자님만 듣는 겁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정보 보실 분들은 아까 제가 다 보라고, 시간 없으신 분들은 지금 따가 떠나셔도 됩니다. 자, 시간 되실 분들, 저도 이제 편하게 얘기하려고요. 정보는 다 드렸으니까. 어제 제가 경희대 강의가 있어갖고 경희대 강의 때 학생들한테 제가 이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수업 시간에 그냥 잠깐 얘기하면서 전국민을 해야 될까 선별을 해야 될까, 아니 그게 아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이게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까, 그걸 물어봤었구나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서 한 학생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소비에 도움이 안 될 거다. 왜? 이거 받아놓고 안 쓰면 소비를 안 하면, 받아놓고만 소비를 안 하면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정말로 꿰뚫어 본 거죠. 꿰뚫어 본 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받아놓고서 안 쓰면 이거 지원하는 의미가 없죠. 소득의 소상공인이나 아니면은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이 돈이 돌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내수를 위한 건데 안 되죠. 그래서 뭘로 준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 학생한테.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준다. 왜? 지역사랑 상품권은 뭘로 해야 돼요? 저축이 안 되잖아요. 저축이 안 되잖아요. 뭐 통장에 넣어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아까 제가 법안 보여드렸죠. 민주당 법안. 거기에 보면 뭐예요? 4개월 이내에 무조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약에 이게 추경안에 들어가 있으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몇 개월 안에 쓰도록 될 겁니다. 이게 없으면 말도 안 돼요. 1년 있다 2년 있다 쓰면 소비 진작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도 4개월 안에 쓰도록 만들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민생회복지원금이고요. 중요한 게 이제는 전국민이냐 선별이냐, 이게 또 중요해요. 전국민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선별은 그만큼 덜 들겠죠. 근데 누군 못 받고 누군 받는 이런 어떤 역차별이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이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아까 기사 보여드렸죠.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 영상을, 이게 되게 건강한 영상이잖아요. 막 이상한 영상이 아니잖아요.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국민들의 여러분의 의견이 모아져 있고 공론장 역할을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고, 무엇보다 정부 측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 알죠? 저는 알죠. 연락을 막 온다니까, 진짜. 연락이 와요, 진짜.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댓글이 계속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민심인 거예요. 이게 민심인 거죠. 지금 이제는 현 정부가 민심을 굉장히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민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댓글 아마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한 거야.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제가 학생들한테도 항상 얘기합니다. 질문할 때 뭐가 맞다 틀리다를 정해놓고 가면 토론이 안 되고 토의가 안 되는 거야. 상대방 의견도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포용성이 있어야지만 건전한 토론이 되고 토의가 되거든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내가? 아니,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십시오. 참여하세요. 그래야지만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겨주십시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으셨죠? 제가 좀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요즘에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장르가 뭐니? 여기 와서 여러분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지난 방송에는요, 주택연금에 대해서 제가 좀 우리 트레이너님과 그다음에 권혁수 씨죠?
그 다음에 같이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요거 링크 그 유튜브 주소창에다가 유튜브 설명에다가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 가셔서 이렇게 유튜브니까 보시면서 댓글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고 주택연금 궁금하신 분들 보시면서 우리 권혁준 교수님 잘 봤다 이렇게 이제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처음 구독하신 분들은 그냥 유튜버인가 보다 그러시는데요. 저는 뭐 전업 유튜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거죠. 돈에 유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만, 딱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거죠. 원래 하고 있는 일은 사실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그리고 방송 출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신 분들은요,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 요거 링크, 요 링크 드릴 테니까 여러분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르가머니는 계속 출연하지 않습니다. 이 여름 때 여름 학기 수업이 있어서 아마 다음 주 출연하고 이제 못해요, 제가. 하지만은 그래도 제 지론이 그렇습니다. 제 지론이 나를 통해서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뭐 이런 거 있죠. 축복의 통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한 영향력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만났던 사람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방송도 저를 통해서 그냥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정가족님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지원금 찾아다니고 공부하고 모르면 공부하고 모르면 또 물어보면서까지 정보를 모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유가 뭐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여정가족님들, 우리 여정 패밀리들 하나라도 지원금 더 받고 더 돈이 되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또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제가 링크 드리면 거기에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요 영상 링크 달아드릴게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그 장르가머니가 뭐 이상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JTBC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여정가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은 이제 방학이거든요. 기말 시험 다 이제는 치르는 학교도 있고, 저는 이제 문제를 다 내서 우리 학생들 다 기말 시험 치렀고요. 이제 방학이면 또 제가 방학 동안에는 이제 그 방학 동안에 또 강의가 있어요, 대학에서. 그래서 그 계절학기라고 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방송 말고 또 강의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을 또 줄여놨어요. 장르가머니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겹쳐서, 학교 수업 시간이 겹쳐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만 하고 이제는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못하게 되고, 그래서 저도 열심히 또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여의도 정보맨은 약속 그대로 매일매일 여러분과 소통합니다. 매일매일 정보를 드려요. 그래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그 다음에 믿을만한 정보, 너무 사실 가짜 정보, 그 다음에 이상한 정보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유튜브 봤을 때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믿고 볼 수 있는 정보잖아요. 믿을 수 있는 정보 더더욱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의도 정보맨은 약속 그대로 초심 잃지 않고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었네요. 내일 토요일입니다. 주간지원금 방송이 있어요. 여러분 지자체 지원금을 또 모아서 알려드리니까 여러분 어떤 또 지자체에서 지원금 발표를 했는지 모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